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이 불규칙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 나는 자영업자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처럼 월급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월급이 매달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성과급이나 보너스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잘못된 착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뭘까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첫 번째 오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 중에 소득 곡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60이 지나서 65, 70 이렇게 갈 때 사실 실질적으로 1차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소득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소득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곤두박질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득 절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뭘까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소비 곡선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로 잘못된 오해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소비가 올라갔다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소비를 지금보다는 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비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 레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생각만큼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세금, 그리고 소비입니다. 이 소비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오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소득이라는 게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다라고 하면 돈 관리가 더 어렵겠죠. 필쌤이 출연하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성공예감.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던 사연들 중에 필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득과 수입, 지출과 비용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버는 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보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실질적인 소득을 잘못 회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직장인과 다르게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비용이겠죠. 예를 들면은 임대료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인건비가 나갈 수도 있고 각종 원자재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월 달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는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될 부분도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실제 수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매출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출은 자기 소득이 절대 아니죠. 그 매출에서 그 달에 사용해야 될 비용,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5월에 내야 될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제하고 실질적인 소득만을 내 통장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공금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이상하게도 남는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찌됐건 내가 얼마 버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자영업자들은 이 비용이 이 매출 안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뭐 적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매출에서 비용이 무엇인지를 따로 계산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 버는지를 모르게 되고요. 얼마 버는지 모르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필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월급도 내 돈이 아니다. 100% 내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회사의 돈으로 공금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들어오는 소득 자체도 들쑥날쑥하니까 굉장히 이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회계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끝입니다.
이 회사를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실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회계 처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오는 현황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적어야 됩니다. 자,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그다음 임대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뭐 이자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소득들을 항목별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80%로 계획을 세워라 입니다. 3개월치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의 80% 4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400만 원 안에서 저축과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걸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벌게 되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필쌤이 적어보라고 해서 적었더니 평균 500만 원이었다. 근데 이번 달에 소득이 700이 됐다.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죠. 그리고 200만 원은 공돈처럼 느껴집니다. 회계 처리를 하고 공금처럼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그 200만 원이 예비자금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가 안 되는 분은 200만 원이 공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 하고 싶었던 거 또는 뭐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 생각만 했던 것들을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왜 평균 500에 맞춰야 된다, 평균 400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달에 700이 들어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소득이 500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달은 700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300이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500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평균보다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금통장, 예비통장에 넣어놔야 된다. 왜? 다음 달에 평상시보다 200만 원이 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득을 현금 흐름표로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소비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비는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고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딱 넣어보시죠. 자, 지출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죠? 바로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정기지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지출은 뭐냐면 대출이자나 관리비나 주식비나 학원비나 뭐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지면 한 번 정해지면 안 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면 돈을 더 쓰고 아니면 덜 쓰고 하는 외식비, 문화생활비, 쇼핑비 이런 것들은 매달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도 감은 있어서 대략 이번 달에 얼마 쓴다라는 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 돈 관리를 공금처럼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정기 지출 때문입니다. 비정기 지출은 뭐죠? 아, 이달에 갑자기 경조사가 생겼다. 아, 이달에 어머님 생일이다. 기념일이다. 여름 휴가를 가게 됐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소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뭐다? 세 가지로 나눠서 영역을 관리해야 됩니다. 고정지출, 변동지출. 그리고 하나는 뭐죠? 바로 비정기 지출입니다. 비정기 지출은 명절이나 이벤트나 휴가나 자동차나 세금 같은 계절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정기 지출을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돈인데 다 똑같은 돈인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 놓으라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끝없이 여러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남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나의 잉여소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직장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었든 과거보다 월소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사회초년생 때보다는 연차가 거듭될수록 소득이 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소득이 느는 만큼 소비가 또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연차가 계속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에서 소비를 뺀 잉여소득, 이 잉여소득이 늘어나야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나는 뭐 직장생활 10년 했는데도 월급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남는 돈이 없냐? 소비는 더 올라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래가 희망이 보이려면 잉여소득이 늘어나요. 잉여소득은 뭐예요? 소득 마이너스 소비가 잉여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공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리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나 20년 후의 나와 같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소득은 엄연히 공금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은 경제활동한 연차에 따라서 적절한 저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라는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버는 돈이 적어서 다 쓰지만 나중에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저축을 한 번에 만회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직장인들의 연령별 적정 저축률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 지가 5년, 10년이 안 됐다 그러면 40에서 50%.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버는 거의 40%는 내 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은 어떻게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통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월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럼 월소득이 들어오는 월급 통장, 여러분 주거래 은행의 통장에서는 뭐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저축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 저축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3개월 평균 소득의 80%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이 만약에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500이었다면 400만 원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자, 400만 원 중에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된다고 했죠? 최소한 40% 저축해야 된다고 그랬죠? 16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써야 될 정기소득을 소비통장으로 옮겨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비통장, 그러니까 400만 원만 가지고 세우라고 그랬는데 160 저축하면은 240만 원이 남으니까 240만 원은 평달에 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기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는 명절도 없고 이달에는 이벤트도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평상시보다는 적은 돈을 계절 지출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추석이고 그 다음 달에 또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 그러면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절 지출 통장에 월 평균 금액,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써야 될 계절 지출 평균 금액의 12분의 1 정도를 계절 지출 통장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번 달에 특이하게도 평상시보다 소득이 100만 원이 더 들어왔어. 아싸, 이거 꽁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100만 원은 계절지출 통장이 아닌 예비자금 통장에다가 다시 넣어놔야 됩니다. 예비자금 통장은 공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돈이 모자랄 때 다시 꺼내서 정기 지출로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어쩌면 월급쟁이들보다 직장인보다 훨씬 더 공금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들일 때부터 그 안에 실질적인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돈이 섞여 있죠. 실제로 직장인들은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리팀에서 재무팀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 원천징수를 떼고 그리고 월급을 주죠. 그리고 그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분이 내는 소득공제 자료와 더해서 1년간 내야 될 세금이 많으면은 더 걷는 거고, 내가 걷어놨던 원천징수로 충분히 낼 수 있고 남는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프리랜서는 비정기 지출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하셔야 된다.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도 부가세를 내야 될 경우가 있죠. 부가세도 갑자기 낸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꼬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도 따로 모아놓고 또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내년에 내야 될 세금도 따로 모아놓는 그런 회계 처리, 그런 공금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평균 금액보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그 높아진 부분만큼은 예비자금으로 보충을 해놔야 된다. 예비자금 통장으로 옮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와 사업자이신 분들, 소득이 들쑥날쑥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모르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현금흐름표를 다시 작성해보고 지출과 소득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잘 분해해서 공금처럼 월급통장, 소비통장, 계절지출통장, 그리고 예비자금 통장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리랜서와 사업자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소득 관리는 공금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